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핏줄을 속여. 이제 천벌받을 시간이라 이거야. 소금자가 충격적인 증거를 찾아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지랖만 부리던 소금자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 상구가 긴장된 표정으로 애교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애교는 상구의 눈빛을 피하며 커피잔을 들었죠. 손이 떨려서 커피가 조금 넘쳤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척했습니다. 애교야, 상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단이, 그 아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지 않니? 애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애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상구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진단이는 대길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아들이라니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야. 상구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교야, 과거의 일들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나도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지만 진단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애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만해요, 상구씨.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단이는 대길 회장님의 아들이고 그걸로 끝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상구는 애교의 분노에 놀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애교야. 나는 그냥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진단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애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단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려야 해요. 진단이는 회장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해. 상구는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애교의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 상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애교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고 상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알겠어, 애교야. 그럼 이만 가볼게. 다시는 그런 이야기 꺼내지 않을게. 상구는 애교에게서 등을 돌리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애교는 한숨을 내쉬며 상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금자는 놀란 눈빛으로 상구와 애교를 바라봤습니다. 애교가 화를 내고 상구에게서 돌아서서 가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금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당장 다가가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오갔음을 직감한 금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금자는 상구가 혼자 남아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자는 상구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상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카페를 떠났습니다. 금자는 애교와 상구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자는 집으로 돌아와 상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구를 기다렸습니다. 상구가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구는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금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상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구가 들어오자마자 금자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애교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 상구는 잠시 멈춰서 금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금자는 상구의 말에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구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말해봐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상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모든 게 해결되면 그때 이야기할게요. 금자는 상구의 말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애교와 상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진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구와 금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상구의 품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자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단의 사진이었습니다. 금자는 그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금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구는 사진이 떨어진 것을 보고 당황하며 재빨리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진이에요. 상구는 그렇게 말한 후 사진을 주워 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금자는 상구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금자는 이미 진단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상구와 공진단, 그리고 홍혜교 사이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금자는 상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진단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왜 그토록 당황했을까? 금자는 상구와 애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진단이 그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마음을 굳히고 애교를 찾아갔습니다. 애교는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금자는 상구와 애교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진상구하고 어떤 사이야? 금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애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이냐뇨? 그저 어렸을 때 알던 오빠일 뿐이에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금자는 애교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랬지. 둘이 친해 보이길래. 애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친하긴 누가 누구랑 친해요? 나랑 상구씨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 아무 관계도 없다고요. 금자는 애교의 반응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애교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럼 상구씨와 예전에 만난 적은 없어? 혹시나 해서. 애교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구씨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금자는 애교의 반응을 보며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알겠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애교는 여전히 짜증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금자는 애교의 반응을 보고 상구와 애교가 단순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금자는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애교와 상구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현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금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상구와 애교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특히 상구가 가지고 있었던 진단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상구와 애교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진단이 상구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금자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구와 애교가 예전에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눈치챘고 이제는 진단이 그 둘 사이의 아들일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구가 진단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금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진단이 공대길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 상구씨의 아들이라는 거야? 금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교가 상구의 아들 진단을 대길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속여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금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상구와 애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이미 둘 다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단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상구와 진단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금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리의 협력을 받기로 마음먹었죠. 마리는 금자네 집에 자주 놀러오곤 했습니다. 마리는 단순한 말에 쉽게 설득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마리가 금자네 집에 놀러왔을 때 금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야, 우리 마리 오늘 뭐하고 놀까? 솜사탕 좋아하니? 마리는 솜사탕이라는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솜사탕 좋아해요. 솜사탕 먹고 싶어요.
금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니? 진단이 머리카락을 하나 가져다 주면 솜사탕을 사줄게. 마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삼촌 머리카락이 왜 필요해요? 금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마리야.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 이모를 도와주는 거야. 꼭 필요해서 그래. 마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지만 솜사탕을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알겠어요. 머리카락 가져다 줄게요. 그럼 솜사탕 주세요. 금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이야. 머리카락을 가져다 주면 이모가 아주 맛있는 솜사탕을 사줄게. 그날 밤 마리는 진단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진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마리는 신중하게 빗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회수했습니다. 진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성공적으로 머리카락을 가져왔고 다음 날 아침 금자에게 그 머리카락을 전달했습니다. 금자는 마리의 용기에 고마워하며 솜사탕을 사주었습니다. 마리는 솜사탕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마리야, 정말 고마워. 이모가 큰 도움을 받았어. 아주 잘했어. 금자는 상구와 진단의 머리카락을 들고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금자를 맞이했습니다. 금자는 긴장된 마음을 다잡으며 봉투에 담긴 머리카락을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은 금자가 건넨 상자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죠? 금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연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진상구와 공진단의 머리카락을 모아온 거거든. 공진단이 진상구의 아들일지도 몰라. 수연은 금자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자관계라니요? 진단씨는 대길 회장님의 아들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금자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진상구와 홍혜교가 카페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했어. 그리고 진상구가 공진단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알겠어요.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볼게요. 소금자의 오지랖으로 인해 공진단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 같네요. 진실이 밝혀져서 그동안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던 죗값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